오늘 주제는요, 애국과 애국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우리 조선 말 뼈아픈 역사를 다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청하시고 해서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국사를 배울 때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 역사를 갖다가 한국 시점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회학에서 경계인이라고 부르는 약간 한국인인지 미국인지 애매모호한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고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것이 이제 히스토리컬 판타지 드라마라고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그 시대 배경에 전통적인 미학은 남겨놓되 스토리를 완전히 다시 쓰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역사에 대한 생각은 많이 안 하면서 봤습니다. 네네네. 저는 반대로 역사극은 제가 좀 싫어하는 이유가 약간 역사적 인물을 너무 정형화했다 뭐 그런 네네네.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좀 무능하고 유약하고 그래서 나라를 망친 임금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현실 정치에 고민하는 그런 네, 모습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어떠세요? 뭐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제일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한국 쪽을 취득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경계인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예. 있지 않을까. 뭐좀 사실 뭐 경계인의 그 입시한 걸 완전히 그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는 30년.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예, 예. 네네네.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일본에서 또 대단한 인기 있는 그 한류 스타 이병헌 씨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불편한 역사일 수도 있는데. 이병헌의 드라마는 다 팔렸어요. 어. 예.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어도 일본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네, 받아줬죠. 예. 그 사적이고하고 그렇죠. 이병헌의 배우는 다르다 이거니까 네네네네.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팔리면 굉장히 일본이 임팩트를 많이 줄 거예요. 어허. 의기르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애국하면은 이름 모를 뭐 의병이라든지 당시 어떤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게 낫다라는 인터뷰도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의병들의 활약들 뭐 많지 않습니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초기 의병들은 이제 유생들이 또는 이제 양반들이 이제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최익현이라든지. 최익현이라든가 뭐 유인석이라든가 뭐 이제 또 평민 의병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선 왕조 내에서 별로 이렇게 우대받던 사람들이 대접을 못 아니다. 받았던. 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애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죠. 또 신돌석 선생은 제일 유명한데 가장 이분은 유명하죠. 평민입니다만은 재산이 많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몽땅 다 털어가지고 오, 의병장이 되셨고 태백산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강원도에 가셨다가 이제 경상북도에 또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태백산 호랑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현상금을 노린 부하들의 암살을 당해가지고 슬픈 얘기네요. 그 아직 젊은 나이에 명을 달리하셨죠. 그다음에 김병선 선생은 이제 뭐 포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포수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병에 나서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인석 밑에서 부대장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좀 비극적인 거는 다른 부대장하고 좀 다투니까 유인석이 너는 천한 포수 주제에 어디서 까부느냐. 아하. 그래가지고 처형시켜버립니다. 군법으로. 네. 그러니까 함께 따르던 포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빠져나가거든 의병대에서. 그때부터 이제 유인석 제천 의병에 계속 연전연패하게 되는 아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기용 선생은 머슴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이제 머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우, 이제 의병을 하려는데 처음에는 이제 양반들하고도 같이 하자니까 너희들하고 우리가 뭘 하냐고. 그 와중에 안 돼. 또. 그래서 뭐 머슴하고 좀 천한 사람들끼리만 주로 모아가지고 이제 활약을 많이 하거든요. 호남 일대에서는 점점 명망이 쌓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양반들도 모여가지고 어허. 당신 밑에서 싸우겠다. 출신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가지로 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뭐 이렇게 되었었죠. 예, 뭐 여성 의병장 중에서 유명한 분이 이제 윤일순 의사라는 분인데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 당했을 때 경고문을 보낸 분으로 유명하죠. 외놈 대장 보거라 딱 해서 또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로도 유명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런 여성 의병자들의 활약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애국의 특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관이라는 게 민주국가가 출현하기 전에 유럽에서는 대체로 엘리트 의식이에요. 엘리트들은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스리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사가 오면은 맞서 싸웁니다. 올릴 수 올리죠. 근데 대부분의 평민들은 이놈한테 세금 내나 저놈한테 세금 내나 뜯기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그닥 많은 거를 누리지 않고 있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머슴 출신이라든지 평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유교 사회에서 특히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 이것은 사실 제가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이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뭐 대표적인 매국노 하면 이제 을사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완용인데. 이완용 그 평전을 제가 이제 사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근데 이제 이완용에 대한 평가는 일본 내에서는 어때요? 일본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죠. 그렇겠죠, 뭐. 단식 대한제국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일단 일본하고 힘을 합해서 합방해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독립을 되찾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믿었던 사람이다. 일본 내에서 평가가. 네, 평가가. 그리고 이르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진의 사람들은 한일 합방이라고 들었다. 그거는 일대일에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 아래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르진의 사람들이 다 그 일본 회원들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자교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기록이 다 남아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예.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말씀드린 것은 제 평가가 아니라 일본의 평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 이완용이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힘을 길러서 나중에 독립하자 그런 자치론자였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이완용은 이제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또 히로부미한테 자기가 나서 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현실주의자일 뿐이고 혼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3.1운동 됐을 때 이 사람한테도 당신도 동참하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3.1운동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 뭐 좀 애국하려고 한 거니까 좀 봐달라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합니다. 네네네. 주자가 또 그래서 그런지 또 호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옥 활동 자체가 일본에 또 이제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어떠세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 대해서 상당히 반일적이다. 아하.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저에게 많이 일본 쪽에서 인터뷰를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서 낸 독도가 한국연도라는 책을 또 갖고 와요. 근데 그러나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혹시나 문재인 정권이 되면 대일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계속 물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 그런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저에 대한 언론 쪽의 공격이 조금 그 낮아진 지금 상황. 지금도요. 다행이네요. 예. 저 인터뷰하러 아, 인터뷰를 많이 예, 하는구나. 예. 일본에 그래서 제가 오르그로도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친구가 연락해 왔어요. 아 동창이에요. 예. 여기 저 그쪽이 한국이었니? 야 오사카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이달 말에 친구들이 몇 명 와가지고 통참회 하러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애국자가 매국노를 변절하는 경우가 세계 역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턴코트라는 단어가 매국노라는 뜻이에요. 턴코트가 이제 언제 나온 말이냐 하면은 미국이 영국을 상대해서 독립전쟁을 싸울 때 네. 영국 제복을 보면은 안이 파란색이고 밖이 빨간색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독립군 제복을 보면은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트를 갖다가 뒤집어 입어가지고 영국군이 됐다. 그래서 턴코트라고 부르는데 그 턴코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베네딕트 아놀드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사라토가 전투라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 독립전의 전투에서 자기가 다 이겼는데 자기 상사가 공을 가로채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몇 번. 그런데 이제 그 워싱턴 장군이 뉴욕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을 견제해라라고 했는데 그동안 쌓인 게 한 번에 폭발해버려가지고 영국군이랑 조인을 하게 돼서 이제 미국에는 영원히 배신자로 이제 낙인이 꽂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악당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의 사람들이 아침 먹을 때 에그 베네딕트라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 에그 베네딕트라고 왜 부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베이컨이랑 에그가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식 브렉퍼스트인데 아래 빵이 잉글리시 머핀이거든요. 영국식 빵 위에다가 미국식 아침 식사를 올려 먹기 때문에 예, 이제 영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아침 식사. 그래서 이제 에그 베네딕트라고 부른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완징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손문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네네 소문. 네, 소문. 하고 같이 그 신의 혁명을 이끌었어요. 상당한 그 영웅이었죠.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 네네. 그 완징웨이는 한일 전쟁을 중지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찬제수하고 네네. 엄청나게 대립하기 시작해가지고 이후 네네. 일본의 앞잡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완징웨이를 내세워서 난징의 괴뢰 총부까지 만들었습니다. 찬제수는 7번이나 그 암살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네네네. 결국은 죽었지만 네. 이 완지웨이의 묘지를 파헤쳐가지고 아하. 그 시체를 또 두 번째 사형시킨다고 뭐 그렇게 부관참치같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폭파까지도 못하게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TNT로 완전히 폭파시켜가지고 시신을 또 진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펴버리고 근동이에 뿌려버렸습니다. 네네. 유명한 사건이죠.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쓰잖아요. 뭐 콜라보레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콜라보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또 프랑스 사람한테는 또 안 좋은 의미로 다가온다고요. 그렇지,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자 그러면 이제 한 명 이상의 예술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네네. 이제 창의적인 걸 만드는 것을 미국이나 한국에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콜라보라는 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브레가 원래는 프랑스어로 노동을 하다는 뜻이고 코가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번역을 하면 같이 일하다라는 뜻인데 프랑스에서 콜라보 그럼 누구랑 같이 일한 사람을 말하냐면 나치가 프랑스를 점거했을 때 나치와 같이 일한 사람을 콜라보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부역자 뭐 이런 부역자, 의미죠. 정확하게 부역자가 되게. 프랑스가 독일에 정복을 당했을 때 프랑스에 페탕이라는 원수가 있고는 비시라는 정부가 네, 비시 있었고 정부, 괴뢰 그 정부죠. 비시 정부는 사실상 나치 편을 들었어요.
만약에 BC 정부 기준으로 해서 프랑스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는 이탈리아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범 국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드골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독립군 장군이죠. 레지스탕스 장군이 런던에 있다가 나중에 해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는 이게 연합군 편이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역사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는 이 콜라보라터를 어떻게 취급하냐에 대해서 프랑스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바뀌어요. 그 페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원래 엄청나게 프랑스에서 존경을 받는 전쟁 예, 맞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베르댕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끝까지 이제 독일군의 공세를 막아내므로써 파리를 지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르살 드 프랑스의 원수라는 이제 칭호를 받으면서 아주 드골 정도는 발끝도 못 따라올 정도로 당시는 엄청난 이제 그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골은 이제 프랑스가 점령당하니까 영국으로 망명을 받고 이 사람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내가 프랑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들한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완용과 같은 약간 그런 논리를 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약간 순응한 걸 수도 순응할 있겠네요.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치에 어느 정도는 협력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는데 나는 나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껍데기나마 프랑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시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가 나치한테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바로 그 상태에서 북아프리카를 얻었으면 그것의 석유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훨씬 더 오래 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석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힘이 다했다는 말도 있는데 페탱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셈이죠. 사실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서 청산 항상 힘쓰고 그래서 뭐 많은 나라들이 또 인정을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0년이 됐지만 전쟁 범죄에 대한 독일의 반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사실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 안 예. 되고 있다라기보다 상당히 못됐다. 교육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뭐 특히 역사교육도 그렇고요. 그래서 2006년에 교육기본법을 네네네. 개정해가지고 애국심을 강조하지 않는 교과서는 이제 검정 통과시키지 않는다. 아하. 이러한 법까지 나오게 됐어요. 예를 들면 위안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게 됐고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과서는 이제 검정 통과되지 못하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일본 전쟁했다라는 그런 것은 가르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도 메이지 시대 초기 정도까지 배우고 그 이후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본이 어떤 식으로 아시아나 한국을 식민지화 시켰고 대표한 전쟁에 들어갔는가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독일이 나치 잔재를 잘 청산했다고 보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치가 프랑스를 쳐들어간 거하고 아프리카를 쳐들어간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독일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쳐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뭐 후회를 한다,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유럽인들끼리의 전쟁을 청산한 거지 자기네 나라보다 경제력이 낮고 군사력이 약한 식민지에 가가지고 한 만행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분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하지만 좀 조명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이분은 그 초명하라고 하시는데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만으로 건너가 가지고 24세 때 1928년인데요. 그때 그 육군 대장이었던 그니노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고요. 히로히토 일왕의 또 창인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을 족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족을 노리는 이본장, 그 다음에 윤봉길로 연결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윤봉길의 그 의고를 찬제스가 알게 돼가지고 전폭적으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카이로 회담에서 잔제스가 또 코리아를
해방시켜야 한다. 사실상 그 말이 대한민국의 수립까지 이어지는 결정적인 네네. 그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총명하의 그러한 대만에서의 독립운동 이것을 제가 또 총명하 의사 연구회 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기도 하고 좋은 거네요. 그래서 예예 말씀드려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뭐 한 줄 평으로 마무리 짓까요? 애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충성한다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얼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좋은 세상으로 만드느냐 거기 있지 않느냐. 네네. 아무튼 자극을 위해서만 애국을 하면 안 된다. 애국이라고 하면 역시 타극도 이롭게 해야 자극도 이롭게 되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 네네. 이것을 그 세계 각국이 이해를 하면 네. 진정한 애국이 되고 평화도 온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이라는 것은 조금 더 범인류적인 애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의 한 나라 사람처럼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시선이 돌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에서는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